안녕하세요. 마스터 원입니다. 이번 강의는 피트니스 창업의 운영 절차 중에서 손익계산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려 합니다. 이전 강의에서 피트니스 창업 절차는 운영과 행정 절차로 나뉜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그리고 이 모든 일련의 작업들은 순차적이면서도 동시에 이루어져 한다고 했었습니다. 이번에 다룰 이 운영에 관한 부분들은 오픈 절차 중 실질적으로 가장 먼저 이루어져야 하는 사항으로 행정 절차보다 좀 더 신경 써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자, 그럼 바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피트니스 오픈의 운영 절차는 크게 모델 설정, 손익계산, 자료 수집 및 선정, 그리고 영업준비 순으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요. 여기서 모델 설정은 센터의 컨셉과 방향성을 정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이전 강의의 내용인 센터가 성장하고 싶다면 색깔과 방향성을 갖춰라 라는 영상에서 한번 다룬 내용입니다. 따라서 이번 영상에서는 모델 설정 이후에 손익계산 관련 내용만을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추후에 몇 부작에 나눠 수집 및 선정, 영업준비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기에 앞서 우리는 손익계산과 선정에 대한 부분의 우선순위를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와 같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쯤 생각해 보아야 할 문제죠. 여러분들은 센터를 오픈하실 때 계산부터 하실 건가요? 아니면 기구, 임대차 같은 것들을 먼저 설정하실 건가요? 이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선정하는 것과 계산하는 것의 장단점을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그에 대한 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여기서 장점과 단점이 크로스로 확인되죠. 근데 다른 것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확장성이죠. 여기서 확장성이란 손익계산 시 각종 비용이 결정된 후 예산이 남는다면 본인이 좀 더 추구하는 방향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것을 말합니다. 이 확장성으로 인해 선 계산의 단점인 미리 선정하지 못하는 사항이 장점으로 활용 가능하며 우리는 한정된 자금 안에서 유동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이 확장성은 리스크 관리와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는 운영을 하다 보면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어야 하는데요. 만일 센터의 운영이 정말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는다 가정했을 때 손익계산을 먼저 하고 확장을 한 케이스라면 폐업을 하더라도 내가 준비한 자금, 즉 예상 가능한 범위 내에서 손실을 보게 되겠지만 그렇지 않고 선정하고 싶은 아이템들을 우선 마련한 경우라면 최악의 경우 금전적 손실은 예상한 것보다 훨씬 많은 금액을 떠안게 될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만 보면 마치 무조건 계산부터 해야 한다고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선정과 계산은 서로 크로스되는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으므로 뭐가 더 좋다, 나쁘다 할 수 없기에 본인이 추구하는 기준과 상황에 맞춰서 준비를 하면 되겠죠. 만일 자금이 한정되어 있고 시간의 여유가 충분하다면 손익계산을 먼저 하고 반대로 자금은 여유가 있고 시간이 한정적이라면 선정부터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계산을 먼저 했다 하더라도 이 두 과정은 항상 유동적으로 상황에 맞게 바로바로 피드백이 되어야 합니다. 만일 계산을 하고 선정을 하려고 하니 선택할 수 있는 사항이 너무 적거나 없다. 그럼 내가 마련한 자금이 창업을 하기에는 부족하거나 아직 충분한 자료 조사가 안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손익계산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여러 가지 경우의 수를 염두에 두어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손익계산은 어떻게 할까요? 일단 본 강의에서는 계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추후 다뤄보기로 하고 이번 영상에서는 계산에 들어가야 할 항목과 그 개념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센터를 오픈하기 위한 창업 비용을 어느 정도 산출해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창업 비용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항목부터 리스트업 해야 하죠. 그리고 각 항목의 비용들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산출해내야 합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자, 여기까지 하셨나요? 그럼 이때 바로 필요한 것이 영업이익 계산입니다. 우리는 이 창업비용 계산을 영업이익 계산과 같이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창업을 하고 나서 영업을 하게 되는 것인데 왜 굳이 영업이익 계산을 같이 해야 할까요? 그것은 영업이익에 영향을 주는 매출과 판관비 요소 중 특정 항목들이 창업비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창업비용 계산을 할 때 매출과 판관비의 내용도 함께 고려하여 산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창업비용과 매출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이를 위해서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알아야 하는데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이 매출에 영향을 미치는 항목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중 어떤 항목이 창업비용과 연관이 있을까요? 바로 직원수와 퀄리티입니다. 이 직원수는 센터의 규모를 결정짓는 데 영향을 주기에 창업비용의 항목인 임대차에 영향을 주게 되죠. 다음으로 퀄리티라고 하는 것은 수업과 센터 시설에 대한 질을 뜻하는데요. 초기 창업 시 투자되는 인테리어의 퀄리티, 그리고 다양한 기구 및 소도구들의 구비 여부에 따라 센터의 분위기와 수업의 퀄리티를 좌우하기 때문에 창업비용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판관비와 창업비용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판관비에 영향을 주는 요소는 다음과 같은데요. 판매관리비 또한 창업비용에 따라 좌우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바로 임대료, 감가상각비와 인건비, 그리고 공과금이 그 주인공입니다. 첫 번째로 임대료는 창업 시 선택한 규모에 따라 임대료가 발생하고 이는 판관비 항목에 들어가게 됩니다. 두 번째로 감가상각비는 초기에 투자되는 시설, 장치와 같은 비용에 따라 판관비에 책정되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인건비 또한 이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결정된 직원 수와 규모에 따라 인건비가 달라지고 이는 비용으로 직결되기 마련이죠. 마지막으로 공과금 역시 동일한 맥락으로 센터의 규모에 따라 그 비용이 달라지기에 창업비용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러한 매출과 판관비에 포함된 여러 요소들이 창업비용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손익계산에 포함된 창업비용과 영업이익 그리고 안전자금과 같은 부분들을 상호보완적으로 계산하며 조율해야 하겠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제 창업비용 계산에 필요한 영업이익에 대해서 알아봐야 하겠죠. 영업이익이란 매출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나머지를 말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전 손익관리 영상에서 이야기했던 것 기억하시나요? 해당 영상에서는 매출의 전체적인 구조만 파악하고 판관비에 대한 세부 항목들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에는 실제로 이익을 내기 위한 이 판관비의 세부 항목들을 알아보겠습니다. 손익계산을 위한 판관비의 세부 항목과 요일에 관한 표입니다. 해당 표는 판관비에 포함되는 각 항목들의 요율이 매출에 대비해 얼마나 차지해야 하는지 그리고 그 변동폭에 대한 내용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표에서 보시다시피 판관비는 크게 고정비와 변동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고정비는 금액의 변동폭이 없는 비용으로 임대료, 감가상각비로 나뉘고 변동비는 월마다, 분기마다, 연마다 변동폭이 있는 비용으로 인건비, 광고비, 공과금, 운영비로 나뉩니다. 특히 이 변동비 중에서 인건비를 보통 자영업과는 다르게 고정비가 아닌 변동비로 포함시켰는데요.
이는 피트니스업의 특성상 인건비는 인센티브 제도를 따르기 때문에 매출에 따라 그 비용이 변화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는 각 항목의 요율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매출을 내야 하는지 목표를 예측할 수 있고, 반대로 내가 할 수 있는 매출에서 각 항목의 비율이 어느 정도 빠져나가야 되는지 계산하여 수익을 예측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시뮬레이션을 통해 우리는 예상이익을 산출할 수 있고, 이 이익의 정도로 센터 오픈을 결정지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말씀드린 판관비 항목의 요율은 정상적인 운영을 했을 당시의 산출입니다. 그렇다면 정상적이지 않은 운영을 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를 들어 모든 준비가 끝나고 막상 영업을 시작하니 매출이 나오지 않게 된다면 말이죠. 이런 경우를 대비해 우리는 항상 리스크를 생각하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놓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상황까지 고려해 어려운 상황에서도 버틸 수 있는 안전자금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안전자금은 얼마가 필요할까요? 본인의 기준마다 다르겠지만 저는 최대 6개월 정도는 매출이 안 나와도 버틸 수 있는 자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계절이라는 것이 뚜렷이 존재하고, 이는 피트니스의 성수기와 비성수기로서 업계에 많은 영향을 주게 되는데요. 그 기간을 최대 6개월 정도로 보고 있으며, 우리는 매출이 제대로 나오지 않을 경우 이 기간을 견뎌내고 다음 시즌까지 버티며 기회를 도모할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손익계산에 대한 내용이 끝났습니다. 어떠신가요? 피트니스 창업 전 해야 하는 손익계산에 대해 개념이 정리가 되시나요? 다음으로는 각 아이템을 선정하고 영업 준비를 해야 하는데요. 이 부분은 피트니스 창업 운영 절차 2부에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